네, 2023년 7월 2일 이정훈입니다. 노재봉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좀 반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는 단 1원도 쓸 수가 없다라고 한 것 등등을 합쳐갖고 통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통일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일부 문제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일부는 알지만은 이북 5도 위원회를 아십니까? 그전에는 이북 5도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조하시는 분들은 서울 구기동 터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산 자락에 이북 5도청, 이북 5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몇 차례 가봤죠. 그 이북 5도위원회는 보고 통일부는 또 뭡니까? 저는 이북 5도위원회도 차제에 손을 보자. 이북 5도위원회하고 통일부를 합쳐서 국토통일부로 바꾸자라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확실히 바꿨으면 합니다. 북한은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돈바스라고 불리는 도네츠크, 그 다음에 루안스키,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크림반도 지역을 뺏겼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것을 수복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국토를 수복하면 정전할 수 있다, 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내걸고 있죠. 우리도 북한 땅을 우리가 되찾지 못한 빼앗긴 수복지로 봐야 됩니다. 수복은 되찾은 거고 되찾지 못했으면 미수복 지역이죠. 북한은 우리의 영토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미수복 영토일 뿐입니다. 미수복 영토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리고 제주 4.3 사건하고 여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때는 방공법으로 불렸고 다시 보안법으로 바뀌었죠. 이 보안법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상당히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수 있으니 미수복 영토에 대한 인식을 갖고 보안법을 되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 새로 임명했죠. 그와 관련해서 참모들에게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교류나 하고 대화나 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게 통일부 역할이 아니고 앞으로의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참 옳다고 봅니다. 통일부는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군사혁명을 하고 8년이 지난 69년도에 국토통일원을 만든 게 시작입니다. 그럼 69년도가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요. 1968년도가 대한민국 안보가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1월 21일 날 김신조가 이끄는 북한 특수군 부대가 제가 이제 서울의 경복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경복고등학교가 바로 청와대 옆입니다. 청와대를 습격하러 왔다가 잘못 저희 학교로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소사라 그랬죠. 요즘 뭐라 그러나 그 회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분이 숨졌죠. 그리고 일부는 청와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총격전을 벌이고 도주했고 지금도 북악산에 등산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김신조 1.21 사태 때 총알 맞은 소나무 그건 약간 거짓말이고 저기 어디 가게 되면 우리 군이 막 기관포로 싸웠고 바위에 총알 튄 거 있죠. 그건 진짜입니다. 그 총격전이 벌어졌었고 그때 김신조가 체포돼서 너 왜 왔니? 그랬더니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 68년도 1월 21일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미 해군 칠함대가 미 해군이 일본 요코스카에 칠함대를 두고 있는데 거기를 주기지로 하는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함이 원산 근처를 항해하다가 북한 해군에게 납포됩니다.
이 첩보함은 각국 해군이 다 운영합니다. 우리 해군도 신으로 시작되는 첩보함이 몇 척 있죠. 이스라엘 해군도 첩보함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도 첩보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이 아랍권을 박살낸 6.1 전쟁할 때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미국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아랍을 공격하는지 가까이 첩보함을 접근시켰는데 이스라엘이 공군기를 보내서 미국 첩보함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첩보함은 아무 정체도 안 밝히고 다가오니까 수상한 함정이다 하고 때려버리셔서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하는 사이에 그 다음에 바로 시리아와 이집트를 때리는 6.1 전쟁에 승리합니다. 각국이 운영합니다. 그러한 푸에볼로함을 그들이 납포하고 총을 쏴서 병사가 몇 명 죽고 함장이 대령이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부처라는 이름의 대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장이가 전원이 생포가 되고 그것 때문에 1.1 사태에 이은 푸에볼로함 피랍 사건 때문에 전쟁이 난다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됐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갖고 있던 유일한 핵추진 항공모함이 엔터프라이즈함이에요. 엔터프라이즈함이 출동하면서 데프콘 3가 선포돼서 전시가 됐었죠. 그래서 정군이 전쟁 준비에 들어갔었고 결국은 김일성이 그때 유감이라 그랬나? 그렇게 하고 배는 납포했지만은 그 승조원들을 돌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그때 하여간 북한은 이 부처 함장 등이 이렇게 항복하고 손들고 나오는 사진을 대대적으로 자랑했습니다. 68년도입니다. 그리고 그해 지금 강원도 삼척하고 경북 울진 쪽으로 북한군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거기를 해방구로 만들었죠. 그때 그 지역에 살던 소년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입을 찢어 죽였다. 그게 가짜다 아니다 또 논란이 많았는데 이승복 군을 살해했었죠. 그런 사건을 치른 다음 그 해입니다. 그리고 69년도 3월 15일 날 이런 거는 미 공군 지금은 대한민국에 미 7공군이 있고 일본에 5공군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미 5공군만 있고 대한민국에는 5공군 산하의 비행 사단만 있었습니다. 그 사단이 지금 7공군이 됐죠. 그 5공군에서 발진한 미 해군 역시 첩보 비행기입니다. EC-121이 함흥 근처를 비행하다가 북한이 기다렸죠. 미그 15겁니다. 미그 15기를 준비시켰다가 미사일을 쏴서 EC-121을 격추시켜버립니다. 저는 다 죽었어요. 그때 미국이 전쟁하니만이 이 난리를 쳤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통일호를 만듭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하겠다. 근데 통일은 체제는 우리 체제로 하는 거고 우리 북한은 내가 수복하지 못한 미수복 영토이니까 국토만 통일한다는 개념으로 국토통일호를 만들었어요. 이 국토통일이 쭉 유지가 되다가 전두환 정부를 거쳐서 노태우 정부가 되면서 통일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90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90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91년 된 소련이 무너지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다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통일원을 국토 띄워버리고 통일원을 올리고 그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려버립니다. 굉장히 높이 올리죠. 이렇게 해서 YS 때까지 운영이 되다가 98년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원을 통일부로 낮추고 다시 장관급으로 낮춥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제 북한하고 회담이나 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현재 통일부에는 큰 조직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지방에도 있을 게 별거 없죠. 서울에만 달랑 하나 있고 한 600명 되나? 산하기관으로는 남북회담 본부, 이거 맨날 새 정부 출범하게 되면 인수위 들어서는 데가 이쪽 남북회담 본부 이쪽에 맨날 빈자리니까 여기 갑니다. 그 다음에 저 수유리 4.19 묘지 가게 되면 국토통일교육원이 있고 또 서울 서초구 중앙도서관이 있죠. 국립중앙도서관. 그 옆에 보게 되면 조달청이 있는데 그 안에 통일연구원이 있어요. 통일을 어떻게 하면 연구한다. 이 통일연구원하고 대비되는 게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생각이 날 겁니다.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정보는 국정원이 많으니까. 이러한 두 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인가법을 만들어서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기능은 문재인 정부 때 철저하게 주겠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통일부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옳으냐? 통일부를 유지하는 게 옳지 않다. 이거 별로 할 것도 없으니까 없애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없애고 외교통상부에 합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이 통일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하고 북한에 퍼주는 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하고 없애려고 그랬더니 야당 그때 민주당이 반대해서 남북통일 포기하는 거냐, 또 여기 또 국민들이 동의하고 해서 못 없앴죠. 그리고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여권 들어와서는 아주 뭐 북한 퍼주는 법만 자기네 법이라고 운영할 정도로 돈 쓰는 부서가 됐죠. 그러니까 북한이 기고만장하는 거죠. 자, 이런 통일부가 있고요. 근데 이 통일부를 북한 퍼주는 부로 하지 말고 다른 성격을 갖도록 하라라고 새 통일부 장관 지명자한테 부탁을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이거와 비교해야 될 게 이북 5도위원회입니다. 이북 5도위원회, 이북 5도청. 아까 제가 구기동 터널 입구 오른쪽에 있다 그랬는데, 이 이북 5도 청이죠. 이건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1949년 5월 3일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출범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만들어집니다. 왜? 그때 북한이 반대해서 북한 지역도 선거를 해서 한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북이 48년도 선거를 반대했죠. 그래서 이북을 빼고 남쪽에서만, 그리고 제주도는 4.3 사건 때문에 선거를 못 해갖고 나머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고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북은 우리 영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북 5도청을 만듭니다. 가서 내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스려야지.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이북 5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북 5도청은요 통일부 산하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산하예요. 우리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게 행정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제외한 서울시까지 포함해도 좋아요. 광역시하고 다 모든 시도를 관리하죠. 마찬가지로 이북 5도, 우리가 수복하지 못한 평안남북도, 황해도, 함경남북도 5개 도입니다. 북한은 여기다가 자강도, 양강도, 개성 직할시, 무슨 직할시 더 만들어 늘어나긴 했지만, 이것도 우리 영토니까, 미수복 영토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장은 누구냐? 이훈 씨로 돼 있더라고요. 이훈. 제 이름에서 정자 빠진 분인데, 이름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함경북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북 5도청 지사도 임명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관장할 지역이 없으니까 자기 사무실만 지키죠. 이 이북 5도위원회가 하는 거는 지금 그 사이트에 떠 있는 건 보게 되면 남북평화시대 이북도민의 역할 강화, 실향민 교향 방문 등 도민 수원 사업 추진, 남북한 특화 분야 교류, 협업 사업 지원, 소통과 화합의 도민사회 구현,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 이북 5도위원회, 그 안에, 건물 안에 가게 되면 평남도지사, 평북도지사, 5개 도지사가 있어요. 그 전에 그 유명했던 MBC 차인태 아나운서도 평남지사인가를 지냈었습니다. 이 뿌리인 분들이 되게 이렇게 임명해. 아무 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옛날 그 해방 시기에 이북 군이 있죠. 군마다 군수를 다 임명합니다. 거의 명예직이죠. 그러면 이 5도위원회하고 통일부하고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이북 5도위원회가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키면 이 조직에 가서 북한을 바로 통치하느냐?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이분들이 군수, 시장, 지사가 되겠냐?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손발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이북 5도위원회는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별 역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예산, 국민 세금 함부로 쓰는 것도 그렇고, 전 통일부하고 이북 5도위원회를 합쳐서 이게 과연 정부 조직으로 있어야 되는지, 정부 조직으로 있다면 북한 미수복 지역을 딱 잡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준비 조직으로 있어야 되지, 이게 평소 관리할 대상이 있는 것처럼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통일부는 북한 지원하는 역할이나 계속했잖아요.
남북 대화 같은 건 국정원이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을 어떻게 하자는 대북 정책의 외교 문제는 외교부가 다 하니까 사실 통일부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다 북한 퍼주기만 하고 또 이북 5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따로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퍼주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포함한 그 지도부는 날리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우리가 수복을 해야 하는 영토고 그 주민들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때의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이는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이 아니고 김구라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주사파의 이인영 그런 자들이 문재인 정권 때 다 뛰다 지금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죠. 그런 자들이 통일부라든지 이런 걸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쪽 사람들도 그게 일인 줄만 알고 지금까지 지나왔거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걸 바꾸겠다는 거야. 바꾸는 게 맞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사법이 돼 있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거를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잖아요. 반국가 단체가 국가를 참칭하는 놈들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어. 그건 우리가 수복하지 못한 우리 영토인데 나쁜 놈이죠.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꾸로 여기를 우리 해방시키겠다고 준동을 해. 옛날에 남노동, 지금은 주사파를 이용해서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외국이라면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외환으로 봐서 잡으면 돼요. 근데 북한은 우리 적이 아니니까 따로 그들만 잡기 위해서 보안법을 만들어놨는데 보안법을 DJ, 노무현, 문재인 거치면서 계속 이 법을 죽여왔어요. 사실 보안법이 지금은 거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이 무슨 간첩을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거 갖고 오히려 국회에서 뭐 더 어떻게 재밌는 논쟁이 벌어져 이 모양이 있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 앞방송에서 제2의 6.25 전쟁을 피하려면 국회 프락치 사건을 연구하라 라는 방송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체제에서 윤 대통령이 1년 지나면서 상당히 감을 잡았어요. 한반도는 굉장히 긴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이나 정보부에서 체제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내부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국정원법 개정해서 국정원 초토화시켰죠.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초토화시켰죠. 경찰을 몇 개로 지방경찰, 무슨 국가경찰, 뭐 수사경찰 다 쪼개놨죠. 우리가 지금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걸 다 보안법은 이미 끝난 거고. 근데 이걸 다시 재정비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 예산도 줄이고 북한을 어느 순간에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북 5도위원회하고 이번에 김 장관이 가시는 통일부하고 합치는 문제도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통일부를 없애려고 윤 정부 출범하기 전에 많이 검토했는데 반대가 있고 하니까 지난 인수위 때 없애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없애겠다는 게 그때도 밝혔지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아직 위기가 안 닥쳐서 이러고 있는데 위기가 닥친 다음에 대응하는 건 삼척동자도 다 하지. 근데 위기가 오기 전에 딱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걸 기회로 잡아서 승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북 5도위원회가 통일부를 합쳐서 그냥 통일부가 아닌 국토통일부, 미수복지구를 우리가 수복하는 거, 그 작전을 짜고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한을 점령했을 때 어떤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할지 정책을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하는 상대가 아니라 저거는 우리 땅을 강제로 점령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일 의식으로 떠드는 민주당이 있는데 우리의 땅인 북한 지역을 저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서 찍소리도 않은 민주당을 잘 보셔야 돼요. 응?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건 지나간 문제인데 지금 우리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 뺏기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민주당 저 주사파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수복하고 해방해야 될 대상은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하고 그 영토를 해방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안법을 되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수령도 되살려야 됩니다. 안에 내부 체제를 강화하고 기회를 보다 보면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